해당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을 맞이해 대구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일 조원진 대표 명의의 박근혜 대통령님 7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 대통령이 집권 시절 이뤄낸 성과를 나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바로 대한민국이셨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직권 남용을 한 적도 없다. 이 모든 것은 거짓 촛불들이 만든 거짓이며 기획이며 조작이며 음모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칭한 우리 공화당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며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CVID 수준의 북한 비핵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평양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정의용이는 미국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있다라고 말장난친 인물이죠.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 비핵화하자는 의미로 북한 비핵화와 개념이 사뭇 다른데 말입니다. 이런 인물이 나서서 북한과 대화서 원전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미국에도 USB를 제공했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너거들 말은 어느 순간부터 때려 죽여도 못 믿을 족속이 되어버렸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 역시 그럼 USB 공개하라며 북한이 제공한 USB하고 미국에 제공한 USB하고 같다는 신박한 개소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던 개가 박장대소하겠다고 비꼬며 조소했습니다. 문재인이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교실을 찾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발전소 USB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성 수석은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무슨 도박게임에서 내기 걸자는 식으로 말장난쳤는데요. 참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이게 좌파 이중적인 민낯인 거죠. 해당 소식에 네티즌 12,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당연히 자기들이 국민 앞에 해명하고 공개해야 하는 일에 왜 엉뚱한 조건을 붙이나요? 물귀신이세요? 신내림 받고 물귀신 되셨나요? 정신 어디다 팔아드셨나? 웬 헛소리라고 기막혀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북한 원전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좌파 무리들을 겨냥해 어떤 분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의혹 제기 자체가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묻습니다. 드루킹은 합법이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합법이었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는 합법이었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합법이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공용 물건인 컴퓨터로 작성한 문건이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입니까? 야밤에 신내림 받아 그 파일들을 몰래 지운 것, 여당 인사들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안 보이시나요? 불법 개연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즉시 수사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제로 수세에 몰리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산업부가 문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것도 산업부 공무원이 신내림받아 삭제한 17개 문건 중 고작 1개 문건만 달랑 공개하면서 마치 전부 공개한 것처럼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자빠졌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총 17건인데요. 1일 산업부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제목의 6장짜리 문건 1개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자유우파 야권의 의혹은
시작부터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내부 문건인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는데요. 제1안 북한 내 원전 건설, 제2안 비무장지대 DMZ 원전 건설, 제3안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통한 전력 송전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를 통한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이 검토됐는데요. 특히 원전은 북한에 건설하고 그 직거래기 핵폐기물은 한국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아주 개엿 같지만 이거 작성 때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인식한 탓인지는 몰라도 머릿말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명기해 놓았는데요.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 생각은 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 전직 고위 외교관 A씨는 진짜 정부 내부 문건엔 내부 검토용 공식 입장이 아니다란 문구를 넣지 않는다며 일부러 나중에 문건이 유출되거나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 적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일보가 접촉한 전 현직 공무원들은 아이디어 차원 문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하다. 윗선 지시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저렇게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건과 관련해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아직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산업부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산업부가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도 이날 공개한 문건이 일부만 공개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에 공개하기 민감한 외교 문건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돌리고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산자부가 일부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구심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화일보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 삭제한 파일 중에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리스트 등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날 산업부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단계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기 위해 요구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며 당 진상규명특위도 비슷한 시기에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철규 의원은 김정은에게 전해진 USB에 담긴 내용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하북원축 문건의 팩데이터 기초 자료가 된 문건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원축 문건이 아이디어 차원이란 산업부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른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최근 산업부가 생성한 북원축 문건의 팩데이터와 지원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감사원이 확보한 북원축 문건이 생성되기 전 단계 문건들과 많은 백업 데이터, 기초 자료를 복원한 것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원축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외교안보부서 등 정부 부처 안팎에선 1일 산업부가 공개한 북원축 문건을 두고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윗선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전날 산업부는 2018년 5월 작성된 6쪽 분량의 북원축 문건을 공개하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문건이라고 해명했지만 관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원축 문건이 작성된 시기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지적되는 시기가 겹치는 것도 의문입니다. 2018년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이 생성된 시점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의 남북 정상회담과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의 남북 정상회담 사이로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시기입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와 북원주 문건 생성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고 언제 활용될지도 모르는 정책 보고서를 저렇게 세밀하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작성 계기는 물론 어디까지 배포가 되고 2차, 3차로 가공돼 어떻게 활용됐었는지 의심이 많이 간다. 합리적 의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외교안보부서 공무원 B씨도 북원주 문건은 사용 후 해결료를 한국에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북원주 문건이 감사원 감사 당시 삭제된 배경도 작성 경위 자체가 부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작성 경위와 왜 하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시점과 겹치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의 해명과 달리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1월 31일 신이동 대변인은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재 위반 등 소지가 있어 당장 추진할 수 없는 남북한 협력 사안이더라도 일단 사전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산업부의 북원주 보고서는 5월 14일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상급 기관에서 각 실무부처에 관련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챙겨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수로 사업 참여했던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부가 일부 공개한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문건 내용을 살펴보니 비교적 자세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느낌이 든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아이디어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재 전 사장은 이런 내용은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산자부 간부 공무원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든 것 같다며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더라도 은밀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건 작성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이중재 전 사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 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의 원전을 재어주려 궁리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중재 전 사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라의 팬님, 어려운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